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는 영화 추격자, 사요나라 이츠카, 여자가 잠들 때 같은 유명한 영화의 시나리오 집필하시고 지금은 NYU-TC에서 교수로도 재직 중이신 이신호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로 집에 있으면서 강의도 하고 일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었죠. 요즘 작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국에서 TV 준비 중인 것도 있고, TV 드라마, 그리고 이제 영화도 오래전부터 했던 거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리부팅 하는 기분으로 작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환경에서 작품을 계속 하고 싶어서. 예. 뉴욕에서 유채입니다. 저도 같은 뉴욕에 있는데 작가님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는 학업을 위해서 이주하신 건가요? 예. 유학을 하려고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 그 TC에서 그 대학교 때는 이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대학원 때 이제 시나리오 쓰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NYU 출신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스파이크 리, 앙리, 올리버 스톤도 네, 있고 마틴 스콜세지도 있고. 근데 미국에는 유명한 영화학교도 굉장히 많고 특히 뉴욕이나 네. LA 같은 곳에는 중학생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시나리오 작가로는 어떻게 데뷔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학교 그 드라마틱 라이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그 연극 요 세 가지 미디움을 다 그 대본 쓰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연극도 몇 편 썼고요, 뉴욕에서. 그리고 공연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그리고 그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세 작품 정도 제가 다듬어서 그거를 샘플을 갖고 제가 이제 LA로 일단 이사를 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2002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할리우드 디렉토리라는 그 책을 사갖고 전화번호부 같은 책을 사서 거기에 이제 리스트업이 돼 있는 그 제작사나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컨택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메일로 그런 걸 받지 않던 시절이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읽어보겠다고 하셔서 시나리오를 보냈고 제가 이제 졸업작품으로 썼던 스릴러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신 분이 이제 오디션을 하셔서 그게 아마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많은 사람을 또 알게 되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 관련 그 케이프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해마다 주는 아시안계 이제 작가들한테 주는 상도 받고 해서 그때 이제 만났던 인맥들이 쭉 쌓여서 그 중에는 테렌스 창 같은 이제 그 553 감독님이랑 작품 많이 하셨던 제작자분도 그 당시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작품도 같이 한번 하기도 했고. 데뷔작이 추격자잖아요. 굉장히 히트작이었는데 뽕작이 그 정도 성공을 하면 작가로서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추격자가 첫 작품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몇 작품을 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는 감독의 그 미디움이다 보니까 그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이제 제작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근데 아무래도 너무나 초기였기 때문에 그 첫 작품이긴 하지만 그 추격자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다른 이제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좋았는데 바로 딴 작품을 시작을 했어요. 그 즈음에 그게 사요나라 이츠카였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흥분하고 이러기 전에 저는 계속 그냥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계속 살았죠. 작가님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글로벌 프로덕션들을 집필하신 것 같아요. 좋은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면 언어 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언어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영화는 그 비주얼의 미디움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기보다는 영상을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소재도 중요하고 그 소재를 풀어가는 방식들,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그 깊이감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들도 당연히 다 중요한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대본을 읽는 사람들이 그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쓰는 그런 그 스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영화가 사실은 그 100% 아트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돈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또 영화고,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산업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뭐 방금 아까 전에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스트리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소재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가 원작이 있는 경우에 뭐 어떤 원작들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파악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또 많이 보고 읽고 배우고 듣고,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만나야 되고 뭐 그런 되게 복합적인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작가라 그러면은 뭐 집에 앉아갖고 글만 쓰는 줄 아는데, 예, 그리고 네.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글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콩 영화제나 이렇게 다양한 영화제도 직접 다녀보기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론 그런 인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작품의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 같은 곳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얻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처우도 그만큼 달라졌는지. 미국은 그 작가 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리밍 그 플랫폼 그 회사들을 포함한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할 경우에 이제 작가 협회에 가입하는 게 전제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작가 협회의 그 미니멈 개런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TV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개런티도 지난 10년간, 20년간을 돌아보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TV 쪽은 특히. 그리고 영화는 항상 그 미니멈은 유지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독립 영화라든가 그 예술 영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가 협회의 그런 룰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작은 영화를 제작하는 그 어린 제작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그 감독들 보면은 그 협회 룰을 지키기에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신선한 거는 예술 영화 같은 작은 영화를 만들면 이제 영화제 이제 보내기도 하고 상 받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제 버즈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배급도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스트리밍 플랫폼이 생기면서 뭐 HBO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단편 영화 같은 것들도 이렇게 틀어주니까, 네. 즉 오히려 그 신인 작가들이나 감독들한테는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더 다양해진 거죠. 지금은 예. 모교 NYU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 예전에 학교에 다니시던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뉴욕대 뭐 TC 뭐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학교에 가는 기분이라기보다는 일하러 가는 기분이 들어요. 일단 그 TC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 라이팅 과는 이제 그 영화 연출과랑 같이 있는데 그 작가들만 이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학생 인원수도 훨씬 영화과에 비해서 연출과에 비해서는 작고 되게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말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제가 학생 시절 때는 이제 아무래도 뉴욕이라는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때나 요즘이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기준에서는 유학비가 상당히 비싸고 부담스럽고, 저도 이제 그 스튜던트 론 같은 거를 해갖고 이제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더
학비가 비싸잖아요. 뉴욕대가. 더 미국이 다 그렇지만 그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 기준의 그 연봉 올라간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학비가 비싸져 버려서 그때랑 지금과 다른 거는 이거는 뭐 요즘 뭐 당연히 뭐 할리우드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양성에 대한 그 논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학교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실에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아까 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공존하고는 있지만 그 소셜 클래스가 다 비슷비슷한 느낌? 예전에는 진짜로 스트러글링하고 힘들게 막 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언더 다니는 애들 보면 상당히 다 편하게 살아왔던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그 학생들의 그 다양한 목소리와 그 다양한 인생사를 다루는 그런 소재들을 이렇게 저는 교수가 된 입장으로서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제가 학생 때가 더 재밌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차이가 있고 좋아졌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잘 아는 소재를 당연히 쓰게 되죠. 특히 어릴 때는. 근데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되게 이렇게 글로벌해진 환경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LA를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제 적으로 입봉하기 전에 작품들을 뭐 여러 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주로 동양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무술, 쿵푸 같은 거를 소재로 한 영화만 뭐 쓰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타입캐스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좀 보수적이고 백워드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비전만 키면 뭐 딴 나라 뭐 TV 드라마나 영화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문화적 컨텐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관심이 있지 않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글로벌한 또 다양성에 대한 소재들을 또 이제 관심 있게 개발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제가 물론 유학생으로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친구를 사귀고 뭐 데이트를 하고 이런 방식들이 변했잖아요, 같이.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미럽 같은 앱으로 이제 뭐 그룹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인간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로맨스 플롯이 가미된 영화를 쓴다든지, 러브 스토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대화를 다뤄야 되는 작품을 쓸 때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몸으로 느끼고 아무리 어색하고 하기 싫어도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 fear 같은 거를, 공포심 같은 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자랐던 세대인데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이제 편하게 문자를 한다든지 약간 뭐 이런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시나리오를 쓸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세대들은 되게 이렇게 플러테이션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한국말로만 밀당한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묘미 이런 것들이 재밌는데 그러는 여러 가지의 그런 캐릭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되게 빨라졌다 그래야 되나? 모든 것들이 그 과정들을 스킵을 하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좀 더 심플해진 느낌.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피부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접촉에 대한 인식이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교수 활동 계속하면서 작품 계속 쓰고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영화나 텔레비전 뭐 하는 작품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무사히 완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감독에 대한 꿈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게 이제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그 오래전부터 써왔던 작품들 차근차근히 이제 또 기회를 만들어가서 이제 언제는 또 연출도 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는 Ralph Breaks the Internet, 주먹왕 랄프라는 영화인데요. 그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요즘에 젊은 세대 그 인터넷에 빠져서 사는 그 저도 이제 유튜버가 됐지만 그 이런 현재 모든 상황이 다 반영되는 그런 디테일들이 참 재밌게 봤어요. 저는 한국 영화 중에 애비규환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신인 감독인데 여성 감독이에요. 넥스트 봉준호가 나왔다. 저는 그 정도로 작은 소재인데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비규환이라는 작품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Ma Rainey's Black Bottom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오거스트 윌슨 연극을 영화화했던 그 연기들도 상당히 훌륭하고 흑백 갈등에 대한 거를 되게 이렇게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캐릭터 인물 위주로. 그리고 그 Another Round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덴마크 영화인데 이번에 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 중에 하나로 노미네이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도 훌륭하고 상당히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이. 그리고 TV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Call My Agent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프랑스 드라마인데 프랑스 파리의 그 4명의 그 배우 에이전트들의 얘기인데 그 유명한 배우들도 카메오로 많이 나오고 되게 재밌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신 영화 저희도 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반갑습니다. 예.